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코리아 비즈니스 모델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만년조연에 머물렀던 소스 시장이 주연 제품만큼이나 커지고 있다는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웩도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입니다. 2018년 트렌드 코리아의 대표 소비 트렌드로 제시되어 유명세를 탔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은 매우 예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현상입니다. 제가 소스가 라면만큼 커졌다는 신문기사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웩도독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소스 시장의 규모는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연간 2조 원대의 라면 시장 규모를 소스 시장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B2B, B2C 시장이 급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의 소스 시장은 케첩과 마요네즈, 돈가스 정도가 거의 유일한 제품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의 각종 소스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들이 한국의 전통 소스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국내 소스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9,500억 원으로 지난 5년간 35%나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소스 시장은 동원홈푸드, 오뚜기, CJ제일제당, 대상, SPC 삼립 등 종합식품회사와 동방푸드마스터, 태경농산, 원일식품, 씨앗스, 삼진푸드 등 중소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스 시장의 성장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 간편식의 확산으로 기업에 있어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HMR 식품은 바깥소스, 면가소스 등으로 다양한 식품군과 연결되면서 소스의 사용 영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의 팽창과 인건비 상승도 소스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스 제조사들이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외식 업체에 B2B 전용 소스를 개발 공급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셋째는 가정용 B2C 시장의 성장도 소스 시장을 키운 요인입니다. 먹방 컨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유명인들이 만든 만능 간장, 만능 멸치 육수 등의 새로운 소스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개인들이 공개한 비법 소스들도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간편 소스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요리를 즐기게 되면서 짧은 시간에 소스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스 시장은 전문화, 세분화, 소용량이란 트렌드를 잘 따라가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기업인 동원그룹은 해당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던 전통식품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하면서 소스의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원홈푸드는 조미식품 전문회사 3조셀텍을 인수하여 소스, 드레싱, 시즈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HMR 전문업체 더반찬도 인수하여 단번에 해당 시장 1위로 발돋움했습니다. 2010년 동원식품의 소스 시장 연매출액은 885억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900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3천억 원대 매출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SPC 삼립은 빵 전용 마요네즈를 출시하여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빵과 어울리는 마요네즈, 샐러드 전용 드레싱 등으로 새로운 소스 시장을 개척한 덕분이었습니다. 대상은 청정원 파스타 소스, 베트남식 팟타이, 닭살국수, 분짜 소스 등 40여 종의 세분화된 소스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은 B2C 소스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였습니다. 장류 1위 기업인 샘표는 계란이 맛있어지는 간장, 만두가 맛있어지는 간장, 다시마 간장 등 메뉴에 맞게 특화되고 세분화한 소스를 출시하여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SPC 삼립은 중식 레스토랑에서 주로 사용하던 이근기 굴소스를 130g짜리 소포장으로 제작하여 이근기 팬더 굴소스와 해선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직접 요리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일회용 소스 제품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스 시장은 다양한 제품과 결합하면서 급속한 양적 발전을 이루었고 전문화와 세분화, 소용량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질적 발전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구촌의 소스들이 한국인의 밥상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소스 시장은 국내의 전통 소스와 해외에서 들어온 소스, 그리고 두 이질적 소스의 융합으로 기존에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스 제품, 소스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소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준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만년 조연이었던 소스는 이제 주연의 자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면 한 봉지 가격의 절반을 소스가 차지하고 있으니 소스는 비록 조연이지만 식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죠. 국내 소스 시장에 해외 소스가 들어와 소스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소스 함유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 간 거래 확대로 소스 시장은 전문화,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확대로 소비자의 직접 요리가 늘어나면서 일회용 소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된 것 등이 핵심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타트업 가치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스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스타트업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맥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품을 만들어 봅시다.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제품으로 2019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 단결하여 일본의 규제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지만 여전히 소부장 산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핵심 산업입니다. 제품의 내부에 들어있는 작은 제품, 식품의 첨가제와 소스, 큰 가구나 자동차의 작은 부품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스타트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내와 해외 식품의 원료나 소스를 신규 투입하거나 함께 섞어보는 전략을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해외 요리를 국내산 원료로 만들어 보거나 기존 제품에 다른 원료를 투입하면 전혀 다른 신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쓰니 파츠로 메주를 만들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과연 파츠로 메주를 만들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콩으로 쓴 메주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맛이 나는 메주 아닌 메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판매주라 해도 될 것이고 메주가 아닌 다른 창의적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아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로운 팁 같은 것이 생각났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을 우선 더 크게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서 신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국내의 종합식품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소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소스 시장은 일치월장 성장하면서 K소스 브랜드를 형성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기업 가치를 더 증진시키고 고객의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는 맥도독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만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도 쭉 직진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